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 리플이 일시적으로 4,000원짜리를 이탈했다가 반등이 나와줬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4,000원짜리의 지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역het솔 차트, 그쵸, 요렇게 역het솔 차트를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상승의 모멘텀을 만들어줄 8월 15일에 SEC의 소송 항소 여부가 주목이 되고 있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이 리플이 가장 많은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지니어스 법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도대체 어떤 부분이 이 리플에 가장 큰 수혜를 줄 수 있는지 말씀을 들어보려고 하는데, 관련돼서 대응 방법과 어떤 이슈들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를 보게 되시면 리플 잇따른 악재에 휘청이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는 상승이 꺾였다, 혹은 기대감이 아주 유효하다 라고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지니어스 법안 그리고 파트너 확대로 반등을 모색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내용을 보게 되면 관세 압박으로 가상자산 시장 전반이 흔들리는 가운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이어서 세 번째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이 리플이 내부 악재까지 겹치면서 큰 하락을 보였다. 제도권 편익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온체인 활용 부진, 그리고 대형 투자자 집중 매도, 법적 불확실성 등의 리스크가 동시에 부각이 되면서 투자 심리가 다소 위축이 되는 모습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역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무역 협상 시한 압박 발언 이후에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지만 리플이 상대적으로 더 큰 낙폭을 보였다. 자, 이건 뭐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리플이 상대적으로 많이 오르기도 했었으니까요. 이러한 가격 움직임에 시장에서는 리플의 사업성의 회의론이 다시 부상하는 모습이다. 리플은 수년간 300개 이상 글로벌 금융기관과의 제휴를 기반으로 빠르고 저렴한 송금을 강조해 왔지만, 실제로는 많은 기관들이 리플이 강조해온 온체인 결제 대신에 내부망이나 API 기반 오프체인 결제를 활용하고 있다라는 지적인데, 규제의 한계 때문이겠죠, 아무래도. 자, 그리고 이제 데이비드 슈워츠 리플 최고 기술 책임자는 기관들이 온체인 결제를 꺼리는 이유는 탈중앙화 결제 시스템의 규제 준수 때문이라면서 기업 결제 방식의 완전한 탈중앙화 힘든 것도 이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제 리플 공동 창업자인 크리스 라슨의 대규모 매도도 투자 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근데 이 부분에서는 이제 분할 매도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리스크 관리 차원이겠죠. 그래서 이게 뭐 그렇게 큰 영향을 줬다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해요. 자, 그래서 이제 결국 중요한 거는 리플을 둘러싼 정책 환경 역시 일부 우호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최근에 미국에서 통과된 지니어스 법안 굉장히 중요하죠. 이 규제 명확성과 산업 육성을 병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리플이 출시한 스테이블코인 RLUSD는 해당 법안을 중수하는 뭐다? 첫 번째 사례로 언급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법안이 시행 이후 리플은 미국 연방금융기관인 앵커리지 디지털과 협력해서 RLUSD를 기반으로 한 결제 네트워크를 확장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SEC와의 8월 중순이니까 8월 한 15일쯤 이때 이제 기점으로 종결 여부가 가시화될 전망이다. 그래서 SEC가 항소를 취하지 않으면 추가 연기 가능성도 있지만 판결 취지상 기각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들이 전문가들의 시선이라는 거죠. 이 경우 불확실성 해소가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해석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거 이제 지니어스 법안은 준비금 기반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를 수립하고요. 감사 의무와 라이센스 발행 요건을 포함해서 리플의 RLUSD 스테이블코인 전략에 직접적인 수혜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리플, 그쵸? 이 리플이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도 여러분들 이 지니어스 법안이 가결했다라는 소식에 리플이 어떻게 됐어요? 20%가 넘게 폭등이 나와주기도 했었는데, 자, 여기서 이 지니어스 법안, 그쵸? 이 지니어스 법안이라는 거는 이제 미국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제안된 법안이라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팩트는 미국 내 암호화폐 산업을 키우기 위한 법안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주 알기 쉽게 여러분들에게 핵심, 그쵸? 이 좀 핵심만 콕 집어가지고 요약을 해드리자면, 자, 첫 번째 이유로서는 암호화폐 규제 기준을 명확히 해준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예를 들어서 이 리플이라는 코인은 증권이냐 상품이냐, 이러한 논쟁들을 줄일 수가 있고요. 또한 누가, 즉 SEC 또는 CFTC가 어떤 자산을 관리할지 명확하게 구분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산업을 미국에 정착시키려는 목적인데, 자, 미국 밖으로 나가는 프로젝트들을 다시 미국 안으로 미국 안으로 유치를 하고요. 블록체인과 웹3 기업이 미국에서 안심하고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라면 당연히 미국 내에서 암호화폐 패권이 더더욱 높아질 수가 있다라는 거겠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는 SEC의 권한을 제한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SEC가 지금처럼 코인들을 마구잡이로 증권, 그쵸? 이 증권으로 간주하지 못하게 막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나 5년 동안 SEC와 지독하게 재판을 하고 있는 리플 같은 코인에게는 가장 큰 뭐가 된다? 수혜. 그쵸?
가장 큰 수혜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거는 이제 8월 15일이겠죠. 이 8월 15일로 예정되고 있는 SEC와 리플의 항소 여부가 주목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긴 했었지만 일단 SEC 입장에서는 더 이상 끌 수 없는 소송입니다. 더 이상 이제는 끌 수가 없는 소송인데, 팩트만 말씀드리면 리플과 SEC랑 합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법적으로는 SEC가 XRP를 질권으로 주장하기 어려운 상태고요. 정치적으로 SEC가 이 소송을, 그쵸? 이 소송을 지속할 정당성, 그리고 자원, 여론, 지지를 모두 잃고 있기 때문에 리플 역시 사후 확정을 위해서는 불확실성을 빨리 제거하고자 하는 실익이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즉, 지금 남은 것은 언제, 그쵸? 언제 발표되느냐 뿐인 거지, 합의는 사실상 양측 모두 결정한 수순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 재판, 그쵸? 결국 이 재판은 짜여진 각본 중 하나라는 거고요. 이 재판으로 계속해서 개미털기를 하고 있다라는 건데, 사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전쟁 말고는 단기간에 이 재판만큼 큰 변동성을 줄 수 있는 재료와 모멘텀은 흔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재판을 확정짓지 않고 시간을 끌면서 세력의 물량이 완벽하게 매수되는 시점까지 기다리면서 개미털기를 하고 있다라는 관점인 거죠. 자, 그래서 진짜 본게임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8월 15일 날 이 재판이 마무리가 된다라면 그동안 리플이 계획하고 있었지만 재판의 불확실성으로 진행되지 못했던 IPO 상장, 그쵸? IPO 상장, 뭐 CBDC가 있고, 그 다음에 스테이블 코인, 그쵸?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뭐가 있어요? 또 ETF가 있겠죠? ETF 등등등. 이 모든 게 어떻게 돼요? 한 방에 터지면서가 진짜 본게임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된다면 비트코인은 현물 ETF 승인 이후에 가격이 어떻게 됐어요? 131%가 상승했던 선례를 고려할 때 이 리플 같은 경우는 이 비트코인의 이 상승력에 최소 3배에서 4배가 더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리플의 밸류를 의심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 믿고 신뢰하면서 구조를 이해하고 투자해 나가셔야 된다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관점이라는 겁니다. 자, 리플 차트를 보게 되시면 역시나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이렇게 4,000원 위에 반등하고 여기서 바로 올라가기 힘들 거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된다 했어요? 올라가고 나서 다시 한번 이 4,000원짜리, 즉 요렇게 리테스트를 하고, 그쵸? 이 꼬리와 꼬리를 확인하고 역해솔의 모습을 그리면서 여기에 계속해서 4,000원짜리 지지해 주게 되면 그때부터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와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여기서 눌렸을 때 한 번 더 지지를 해주게 된다라면 다시 한번 4,500원짜리까지 이 고점 확인하러 올라갈 수가 있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데 4,500원을 돌파하고 안착하는 그림을 나오면은 힘있게 전고점을 돌파하는 여력이 생길 것이고, 다시 한번 꼬리가 달리고 여기서 눌리게 된다라면 다시 한번 4,000원짜리를 확인하러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단기적 관점에서는 이렇게 4,500원에서 4,000짜리가 박스권 무빙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4,000원 아래에서부터는 우리가 계속해서 매수를, 분할 매수를 하면서 모아가면 굉장히 매력적인 자리가 될 것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